네, 코스피가 2,4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도대체 뭘 사고 있는지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참견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 이어서도 한국 증시에서도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좀 많다고 알려진 PNT마저 속절없이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기업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럼에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탑10을 보면 오늘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한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어떤 다수의 힘이 2차 전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좋아서 사기보다는요. 너무나 이제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인 기계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미국의 감성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했나? 물론 이제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테슬라는 살아남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에 좀 가타부타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는 상황 속에 피해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조정의 폭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산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볼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 혹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의 다수의 이 3분기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게 팩트이고,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어떠한가? 4분기 또한 빠르게 나아질 만한 어떤 개선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한 번 더 늘어질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지금 덩달아서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10번에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볼 때는 한미 반도체랑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보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한 5%대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보합권에서 네. 등락을 오가고 있더라고요. 한미 반도체 경쟁자로 이 기업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SK 하이닉스 수주 본격화할까요?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래서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준 기업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보다는 한미 반도체죠. 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또 좋은 점수를 주게 되면 오히려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더 관심이 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직까지 TC 본딩에 대해서 혹은 하이 본딩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IT의 반등에 가장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TC 본딩 기술보다 그 다음 HBM4에 적용이 된다는 하이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하이본딩하면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자체적으로 도전한다기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힘을 좀 받으면서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좋은 표심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2기 시대에 현대와 더불어 한화가 정말 네. 판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한화 솔루션즈를 빼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포함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쪽 하나그룹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강력하게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시세가 여전히 좀 많이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거기에 좀 포함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하고의 이제 시총 비교를 좀 많이 하세요. 네. 정말로 잠재적인 경쟁사라면 한미 반도체 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도 네. 50%, 한 70%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골자이기 때문에 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네. HPSP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번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있는데 네. HPSP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지금은 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누가 더 가장 적은가? 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선택하지 않고 HPSP를 선택했다고 해서 네. HPSP가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HPSP와 예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고압 수소 어닐링 어떤 이 소송 싸움에서 HPSP의 완벽한 승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리한 승소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서 그러면 그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뿐만 아니라 미세화 공정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 경쟁사에 모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 HPSP이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주를 좀 보실 때 HPSP의 흐름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최근에 예스티하고의 소송 전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하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도 지금의 흐름이라면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HPSP의 주가 흐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들도 살펴보시죠. 현 구간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10개의 기업인데요. 다양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사고 있고 한국전력 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담아가는 모습, 유한양행, HMM, 현대모비스 순으로 사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4만전자로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3% 반등하면서 5만전자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의 오늘 매수세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가 매수세로 봐야 할까요? 저가 매수세로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참 타이밍이 묘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에 끝까지 이제 밀어내던 삼성전자 막판에 이제 어떤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나더니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의 강력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가장 약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네.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미증시를 이끌어왔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마감한 미증시에서는 테슬라는 약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라 불렸던 기업들 모두가 조정세가 나왔지만 엔비디아와 애플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실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어서 반도체 IT의 강한 반등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저렴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 지금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봐도 좋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섹터일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한항공인데요. 연말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고 유가도 또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WTI 가격이 6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네.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참 이 항공주는 여름은 네. 여름이라서 성수기라고 하고 겨울은 겨울이라고 성수기라고 크리스마스, 해서 네. 막상 이게 성수기가 언제인지 비성수기가 언제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아무래도 이제 또 유가에 대한 변동성.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항공주에게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길게 투자를 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트럼프 1기 때를 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입에서 좀 피했던 섹터, 피해갔던 섹터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엔터, 게임, 아무래도 이제 여행 이러한 쪽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은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번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들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중소형주 기업이 딱 보이네요. 중소형주요? 네, 10위에 아. 더존비전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그쵸. 8일 연속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모멘텀은 뭐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부재인데 그 수급의 부재 속에서도 이 더존비주온 혹은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미국도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의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팔란티어. 이걸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걸 우리나라로 대입했을 때 가장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방금 언급드렸던 한글과 컴퓨터와 지금 말씀드리는 더존 비주온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 유사한 기업들이 움직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 연속성이 붙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존 비주온 굉장히 좋은 기업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좀 개인을 상대로 해야지 더 수익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무엇을 만들죠?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네. 더존 비주온의 가장 큰 고객은 대형 기업들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근데 중소형 기업들은 그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기가 어렵죠. 네. 차라리 이제 월 구독료를 일정 부분 내고 더존 비주온이 제공하는 원 AI라든지 네. 이런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이익 구조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이기에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어쨌든 더존 비즈온도 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네요.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 더존 비주온이 생산해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더존 비주온의 실적, 지금 당장은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인데 관심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에 대한 매력을 한껏 들어봤는데요. 관심이 갑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PSP 대 더존 비즈온입니다. 본부장님 선택은 어느 기업일까요? 진짜 모르겠네요. 사실 HPSP를 더 선호하지만 네. 반도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더존 비주온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 해요. 네. 이제 더존 비주온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온 기업은 아닙니다. 네. 최근 5거래일에서 7거래일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기업이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실적과 함께 기술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여기에 지금 수급의 연속성이 붙어주고 있어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8만 원, 2차적으로는 저는 8만 5천 원. 그러니까 신고가를 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보면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알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접근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 8만 5천 원 이렇게 세세하게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참견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